자, 지난 시간에 발열과 흡열에 대한 얘기를 봤는데 참고로 기억을 해봐. 자, 어떤 식을 우리가 응용을 할 때 원리를 알게 되면 좀 더 쉽거든. 어떤 화학 반응이 일어나거나 물리 변화가 일어나는 그 장소를 우리는 시스템이라고 얘기해. 이렇게 보자. 자, 화학 변화가 일어나거나 물리 변화가 일어나잖아. 그 장소를 우리는 계 혹은 시스템 이렇게 얘기해. 근데 여기서 얘들이 반응물에서 혹은 생성물로 가면서 이런 식으로 열이 나온다면 우리는 이걸 뭐라 부르자? 발열 반응이라고 부르자 했잖아. 그지? 반대로 요렇게 변화가 일어나는 곳에 물리 변화든 화학 변화든 변화가 일어나는 곳에 이렇게 열이 반대로 들어가게 되면 이건 우리가 흡열이라고 하자라고 얘기했어. 이거는 에너지가 절대 생성되거나 사라지는 게 아니거든. 그래서 화학 변화 같은 경우는 이렇게 모든 물질들, 반응물이 됐든 생성물이 됐든 그들의 에너지 레벨이라는 게 있어. 에너지 레벨, 에너지 준위. 근데 이것이 생성물로 가면서 화학 변화든 물리 변화든 간에 이렇게 에너지가 줄어들게 되면 그 차이만큼이 밖으로 에너지가 방출하는 거거든. 이렇게 되면 발열이면서 이 밖에 우리는 바로 여기에 존재한단 말이야. 서라운드에, 주위에. 그래서 열이 빠져나오면 그 열을 측정할 수 있는 도구가 온도계밖에 없어요. 온도계 눈금이 상승하는 이것을 발열. 그 다음에 흡열은 반응이 이렇게 진행이 되잖아요. 그때 에너지 준위가 있다면 반응물에 있는 에너지 준위보다 생성물로 가는 것이 에너지가 더 높다. 그럼 그 차이만큼을 흡수해야 되잖아. 이런 걸 흡열. 그걸 뭐 우리 주위에 열이 열로 빨려 들어가니까 온도계 눈금이 올라간다 내려간다로 우리는 바로 이 열의 출입을 예상하는 거지. 이렇게. 그래서 쉽게 말해서 발열은 따뜻하다, 덥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고 흡열은 춥다, 오싹하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야. 근데 오늘 배울 게 바로 흡열이거든. 흡열 반응이 시험에 너무 잘 나오지. 우리가 발열 반응의 예로는 중화 반응이나 아니면 뭐 연소 반응, 기체 발생 반응 이런 반응을 우리가 예상을 했단 말이야. 근데 흡열 반응 중에 이런 반응이 있어. 거기에 보니까 흡열 반응이 이럴 때는 주변의 에너지를 흡수하면서 온도가 낮아집니다 했는데 소금과 물의 반응이 있거든. 자, 어느 단순한 걸 외우는 것도 좋은데 그 전체적인 의미를 좀 보면 좋을 것 같아. 무슨 의미냐면 우리가 나중에 평형을 배우거든. 화학 평형, 물리적 평형 이런 걸 배우는데 어떤 움직임이라고 하는 게 있어. 모든 물질들은 반응이 진행이 되는 원리가 다 있거든. 그때 보면 고체가 있고 액체가 있어. 누가 불규칙해? 액체가 불규칙하다. 맞지? 그러면 액체가 불규칙해? 기체가 불규칙해? 당연히 기체가 불규칙한 거야. 그러면 우리는 이런 걸 이렇게 더욱더 불규칙해져 가는 저 방향을 이렇게 얘기해. 무질서하다. 그래서 무질서도가 증가한다라고 얘기하거든. 이건 나중에 너희들이 배우겠지만 엔트로피라고 배워. 엔트로피. 엔트로피가 증가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모든 반응들의 자연적인 방향이야. 근데 얼음이 물이 되고, 그치? 우리가 얼음이라고 생각하면 쉽겠지. 얼음이 물이 되고
물이 수증기가 되려면 당연히 얼음이 물이 되는 온도 녹는 점 0도씨보다 물이 수증기가 되는 끓는 점 100도씨가 높잖아. 그러니까 이건 흡열이라고 볼 수 있는 거야. 열을 흡수해야 무질서도가 증가하는구나. 반대로 물질은 이렇게 에너지가 낮은 상태로 돌아가려는 성질이 있어. 이거는 이렇게 그냥 외워두면 좋겠다. 에너지는 낮은 게 무조건 안정해. 그래서 이 어디 쪽으로일수록 고체 쪽으로일수록 에너지적 안정도가 높다라고 얘기해. 그럼 이 표현이 뭐냐? 우리가 만약에 H2O라는 물질을 전기 분해한다고 생각해보자. H2O를 전기 분해하면 수증기 H2O가 전기 분해가 쉬울까? 얼음 H2O가 전기 분해가 쉬울까? 이거 수증기가 쉬워. 가만히 생각해봐. 수증기는 이 상태에서 전기를 꼽아주면 바로 분해가 되는데 얘는 녹여서 물 만들고 끓여서 다시 뭐 만들어야 돼? 수증기를 만들어야 전기 분해가 돼. 그럼 얘가 더 어렵다는 얘기고, 그렇게 되면 얘는 좀처럼 수증기보다는 잘 안 변한다라고 얘기해. 그게 에너지적 안정도야. 그래서 이쪽으로 할수록 에너지적 안정도가 크고 이쪽으로 할수록 무질서도가 커진다, 이런 표현을 써. 우리는 요거 정도를 이해할 수 있어. 자, 소금이 무질서하냐, 물에 녹은 소금 이온들이 무질서하냐. 생각해봐. 고체 덩어리 소금하고 물에 녹은 소금하고 누가 무질서할 것 같아? 그렇지. 그러니까 무질서도가 증가하는 방향이야, 얘가. 그럼 당연히 이건 무슨 반응이다? 흡열이며, 얘는 온도가 어떨수록 높을수록 물에 녹는 정도, 그걸 용해도로 하거든. 이게 상승할 수밖에 없는 거야. 알았어? 그러니까 대부분 일부 물질들, 중화 반응을 하는 일부 고체 물질들, 그런 물질들이 이제 염기성 물질이거든. 그런 물질을 빼고는 웬만한 물질들은 끓는 물에 녹이는 게 훨씬 잘 녹아. 반대로 이것도 있어. 공기 중에 기체 있자. 기체를 물에 녹여보자. 그럼 공기 중에 기체가 무질서하냐, 물 속에 녹은 기체가 무질서하냐? 그럼 얘는 오히려 무질서도 감소하네. 걔는 그럼 온도를 낮출수록 잘 녹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이산화탄소 기체가 녹은 음료수를 뭐라 불러? 그거 어디다 놓고 보관하고 먹어야 맛있어? 맞아. 저온에 보관하고. 무질서도가 감소할수록. 왜? 걔들은 오히려 발열 반응이 일어나는 반응이기 때문에 주변의 온도를 낮춰야 잘 녹아가. 열을 빼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수산화바륨하고 염화 암모늄의 반응이 있는데, 얘는 외워야 돼. 이건 통과 시간에도 나오거든. 수산화바륨과 염화 암모늄의 반응인데, 이 반응은 자연스럽게 흡열이야. 근데 애들이 여기서 함정에 빠지기 쉬워. 이 실험을 이러한 삼각 플라스크로 하거든. 요렇게. 그리고 여기도 밑에다 뭘 넣냐면 이 나무판을 놔요. 이렇게 나무판을. 그리고 여기다가 수산화바륨 수용액을 넣어요. 이게 수산화바륨 수용액이야. 근데 여기다가 염화 암모늄을 넣거든. 그러면 온도가 떨어져. 자, 이때 중요한 거야. 이게 온도가 떨어지면서 중요한 건 이 주변에 누가 수증기가 온도가 떨어지면서 뭘로 바뀔까? 물 또는 얼음으로도 바뀌거든. 온도가 툭 떨어지면서. 알았니? 그러면 자, 우리는 수산화바륨과 염화 암모늄이 온도를 떨어뜨리는 흡열인 걸 알았단 말이야. 온도를 떨어뜨리는 흡열이야. 그 온도가 떨어짐으로 인해서 공기 중에 수증기가 여기서 얼게 돼. 걔는 발열이야, 흡열이야? 얘는 발열이야. 얘를 묻는 건지 얘를 묻는 건지 잘 보라고.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차가운 물컵을 놓잖아?
그럼 거기에 주변에 있는 수증기가 열을 빼앗겨서 물방울이 맺혀. 그럼 발열이거든. 알았어? 지금 이 삼각 플라스크 내에서는 흡열 반응이 일어나 주변의 열을 흡수해 버린단 말이야. 그럼 주변에 있던 수증기가 열을 빼앗겨서 뭐가 돼? 물이 돼 버리거나 얼음이 돼 버리는 거지. 그래서 요 부분이 있잖아. 이게 딱 붙어. 요 부분이. 그래서 이렇게 바닥이 붙어 있어. 이렇게 들면. 자, 그러면 이제 시험에 이렇게 낸단 말이야. 여기다가 온도계를 넣어, 온도계를. 자, 이 온도계 눈금이 떨어질까 높아질까? 열이 흡수되면. 그래. 근데 이걸 높아진다고 얘기하는 애들이 있단 말이야. 그럼 무슨 얘기냐? 흡열은 이거잖아. 이 안에서 수산화바륨하고 염화암모늄이 반응하는데 온도계를 여기다 넣었다고 이 안에 온도계를 넣은 게 아니야. 온도계는 항상 주위에 있는 거기 때문에 열이 흡수되면 온도계 눈금이 떨어지는데 애들은 열이 이 수용액으로 들어갔다고 생각하세요. 높아질 거라고 생각해. 아니야. 열은 저들의 화학 반응식 하는데 관여를 한 거고 저 온도계가 있다는 얘기는 밖에 있다는 얘기야. 주위에. 알았지? 눈금은 떨어지고 대신 주변에 있던 기체 속에 포함된 수증기가 열을 빼앗겼으니까 뭐가 돼? 열을 빼앗겼다는 얘기는 수증기 입장에서 열을 발생시킨 거야. 그지? 그러면 상태 변화를 해서 얼음까지 간다는 거야. 그래서 붙었다. 그래서 출제자가 이 안에 실험을 묻는 건지 밖에 수증기의 변화를 묻는 건지 잘 봐야 돼. 알았죠? 그 다음에 광합성이라고 나왔는데 이 합성이라는 말 자체가 그거야. 이 합성이란 말 자체가 저분자가 뭐가 되는 거냐면 고분자 물질이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분자량이 작은 물질이 분자량이 큰 물질을 낼 때는 열을 흡수해. 이렇게. 근데 광이니까 이건 이자거든. 이자. 빛광자. 그러니까 열 대신에 빛을 흡수한 거야. 근데 빛도 열을 포함하고 있단 말이야. 햇빛을 오래 받으면 따뜻해지는 것처럼. 그러니까 광합성도 일종의 이런 거야. 이산화탄소라는 기체가 있고 여기에 물이 더해져서 얘가 포도당이라는 분자량이 큰 고분자가 되면서 산소가 나온다는 얘기거든. 이때 빛이 들어가는 거야. 빛이. 빛에너지가. 역시 이것도 흡열이야. 그렇다면 에너지 준위로 따지면 포도당하고 산소가 상당히 높은 여기에 해당되는 애들. 이산화탄소와 물은 여기에 해당되는 애들이지. 저 차이만큼을 빛을 흡수해서 광합성도 흡열이다. 알겠죠? 다음에 거기에 물의 전기 분해가 있는데 자, 얘는 좀 해석이 좀 달라. 물이 수소와 산소가 된다는 얘기거든. 이렇게 되려면 전기 에너지를 걸어줘야 돼. 전기 에너지를 줘야 얘가 분해가 된다는 거지. 역시 흡열이야. 마찬가지로 열 분해도 있어. 열을 흡수해야 분해되는 거지. 거기 보시면 질산 암모늄과 물의 반응도 또 있네. 그러니까 질산 암모늄을 물에 녹여도 열은 떨어질 수 있다. 그러니까 물하고 섞이는 과정, 에너지를 흡수하는 좀 더 높은 에너지 준위로 올라가는 그런 과정이라고 생각하면 돼. 질산 암모늄도 사실 질산이온이나 이런 이온 때문에 이 현상이 생기는데 물속에 들어가서 질산 암모늄이 새롭게 이온화가 되면서 열이 흡수되는 그런 형태예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질산 암모늄, 소금 둘 다 들어가면 무질소도가 커지니까 열이 흡수된다라고 보는 게 좋고, 그 다음 마지막이 탄산수소 나트륨의 열분해.
이 전기분해랑 똑같다고. 탄산, 수소, 나트륨의 열분해라고 얘기해. 이 반응조차도 여기서 누가 나오냐면 이산화탄소 기체가 나오거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보면 될까? 이게 탄산소 나트륨이거든. 그리고 삼각형이 열을 가했다는 뜻이야. 열을 분해하면 탄산 Na2CO3 나트륨이 되고, 그 다음에 H2O가 나오고, 그 다음에 CO2가 발생하는 이런 식으로. 그래서 E가 앞에 붙는 이런 식의 물질들이 나오는데, 자, 여기서 보시면 니네 실험 장치가 거기에 쭉 있을 거야. 열을 가해서 떨어뜨리는 거. 그리고 밑에 석회수가 있고. 그러니까 이렇게 반응이 진행될 거라고. 됐지? 그러면서 여기를 가열하는 거야. 이렇게 여기를 가열을 해. 그러면 여기 있던 탄산수소 나트륨이 이쪽으로 가면서 H2O는 물이거든. 여기 이렇게 쌓이고, 여기를 통해서 기체가 나와. 기체. 그게 CO2야. 물론 여기에는 탄산나트륨이라는 흰색 고체가 남고, 얘가 어디를 통과하면, 석회수를 통과하면 어떻게 돼? 뿌옇게 흐려지는 거지. 알았어요? 어떻게 흐려진다? 뿌옇다. 이렇게 침전 반응이 생기는 거야. CO2가 석회수로 들어가면. 다시 말해서 여기서 어떤 반응이 일어나냐면, 석회수가 수산화칼슘 수용액이야. 얘가 이산화탄소랑 만나면 CaCO3가 되고 H2O가 발생하는, 이게 흰색 앙금이거든. 이렇게. 알았니? 그래서 이게 무슨 반응이라고? 여기서 일어나는 게 흡열이야. 반대로 얘들아, 여기서는 발열이 일어난다. 이거 중화 반응이거든. 좀 어려운 얘기로 중화 반응이야. 산염기. 그래서 우리가 보는 포커스. 자, 탄산수소 나트륨이 누구냐? 집에서 빵 만들 때 쓰는 베이킹 파우더야. 이렇게. 얘를 열분해하는 것도 무엇이다? 흡열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마지막 이 흡열 반응, 발열 반응, 얘들을 활용하는 건 뭐냐? 활용. 가장 시험에 많이 나오는 게 난방 및 음식 조리 이런 거 빼놓고 손난로, 겨우 내내. 그 다음에 우리 저기 발목을 삐거나 뭐 이렇게 약간 그 염좌 같은 거, 냉찜질. 손난로는 발열이겠지. 따뜻하니까. 냉찜질은 냉에서 보듯이 흡열이야. 그래서 손난로는 철을 집어넣어서 산화철로 만드는 그런 원리를 이용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얘는 철가루와 산소가 만나서 산화철로 될 때 열이 발생하는 이 원리를 이용하는 거고, 냉찜질은 아까 질산암모늄과 물의 반응했지? 저걸 이용한 거야. 알겠어요? 냉찜질은 그거야. 그 다음에 거기에 보니까 염화칼슘 제설제라는 거 있지. 이 염화칼슘은 특별한 놈이거든. 얘는 물하고 만나면 열이 발생해. 발열이야. 오히려 얘는 염화칼슘 제설제는 눈하고 만나면 열이 발생하는, 얘는 눈을 녹여.
또 하나, 녹게 되면 용액이 되잖아. 그럼 어느 점이 떨어져? 아이스크림처럼. 그러니까 잘 안 얼지. 뿌리면. 물론 그게 자동차가 지나가서 자동차 밑에 프레임 같은 철로 돼 있잖아. 자동차 밑바닥이. 거기 닿으면 부식돼. 근데 아까 지난 시간에 부식도 발열이야. 요거거든. 철이 산소랑 만나는 거. 알겠죠? 그런 얘기들입니다. 다시 냉찜질이 누구라고? 질산 암모늄과 누가 만나는 반응? 물이 만나는 반응이다 해서 지금 얘하고 얘가 많이 나와요. 요 세 개. 나머지 난방이니 음식 조리니 이런 건 다 발열이잖아. 그런 건 네가 다 풀 수 있고요. 세 개 정도만 딱 정리해 놓으세요. 알겠습니까? 자, 페이지 42쪽 가봐요. 자, 손난로, 손냉장고 만들기. 일단 손난로를 만들려면 철가루랑 누구랑 산소랑 반응하게 해줘야 되겠지. 손난로를 보잖아. 우리가 막 흔들잖아. 공기 중에 산소랑 많이 반응하게 냅두면 얘가 슬슬 열이 올라오게 되거든. 알았어요? 걔를 밀봉을 시킨 다음에 다시 손을 흔들면 또 반응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 아직 반응하지 않은 철가루가 있다라면 얘는 계속해서 열을 낼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손 냉장고 만든다는 얘기는 질산 암모늄을 가지고 만들면 돼요. 자, 먼저 손난로 보세요. 부직포라고 여러분들 부직이란 말이 무슨 말이냐면 물을 넣었더니 천천히 물이 빠져나오는, 훅 빠져나오는 게 아니라 물이 천천히 빠져나오는 물구멍이 있다는 얘기죠. 이 부직포에다가 철가루를 넣고 숟가루를 넣고 소금, 그 다음에 질석을 계속 집어넣는데 철가루 외의 물질들은 얘가 반응을 잘하게 도와주는 물질들이야. 알았지? 기본적으로는 철가루하고 누구하고 반응하는 거야? 산소하고 반응하는 거지. 그래서 철가루, 숟가루, 소금, 질석 이런 것들을 넣고 얘를 막 부비면 공기 중에 산소, 아까 부직포는 구멍이 있다고 그랬잖아. 걔가 산소가 들어와서 철가루랑 반응을 해. 따뜻해져. 그러면 나머지 것들이 열을 보관해주는 그런 역할을 해요. 그 다음에 손냉장고, 이거 냉찜질인데 냉찜질용 물질을 만드는 건데 거기 가장 중요한 건 질산암모늄이야. 질산암모늄과 누가 만나게 하는 거야? 물과 만나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거기에 보니까 질산암모늄 30g을 넣은 다음에 물을 20ml를 넣고 이들이 둘이 접촉하게만 만들어주면 돼. 그럼 시원해져, 얘가. 그래서 봐라. 니네 실험에 가장 중요한 건 누구란 얘기지? 얘하고 얘 실험한 거야, 지금. 이거 만든 거야. 다만 손난로에서 열기를 오래 갖고 있으려고 철가루하고 소금하고 그 다음에 아까 그 옆에 있는 누구? 질석이라는 물질들을 넣고 보존시키는 거지. 열을 잘 안 뺏기게 하기 위해서. 알겠지? 그런 특징. 마지막 밑에 화학 반응에서 에너지 출입에 확인해 가지고 여러분 거기 동그라미 1 보내면 묽은 염산과 아연이 있지. 이러면 수소기체가 발생해. 이거 발열이야. 기체가 발생하는 반응은 발열이야. 그럼 온도계동 끄면 어떻게 된다? 상승. 됐지? 그 옆에 있는 거 수산화바륨하고 염화암모늄 여기서 배웠어. 수산화바륨하고 염화암모늄 배웠잖아. 그럼 이건 흡열이잖아. 그럼 어떻게 된다? 온도가 떨어진다. 그 얘기야. 알았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시험 보기 전에 외우고 들어가는 게 좋습니다. 자, 그러면 뒤쪽까지 숙제가 다 됐고 대단원 뒤쪽의 문제도 잘 풀어 오시기 바랍니다. 알겠죠?